안녕하세요, 지정남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혹시나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말한 교회법은 측량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측량할 때 쓰는 건데 왜 교회법이란 이름이 붙었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교는 교차할 때의 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회는 동호회나 동창회 이럴 때 쓰는 말로 모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차해서 모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교차하고 모인다라는 게 뭔지 쉽고 빠르게 그리고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회법은 3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는 보 1, 보 2, 보 3의 기준점이 있어. 이 기준점에서 내가 P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각각의 점에서 P점을 관측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선이 교차해서 모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교회법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세 방향의 교회에 의한다 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선이 이렇게 만나서 교차를 해야 한다 라는 거야. 근데 무조건 세 개를 써야 하냐? 근데 그건 아니야. 다만 부득이한 경우 두 방향 교회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내각의 관측치의 합과 180도와의 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0초 이내인 경우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개 방향이라는 거는 두 점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선 두 개를 교차시켜서 모이게 한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때 삼각형의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 삼각형 내각을 관측을 하겠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야? 바로 180도다 라는 거야. 근데 이때 우리가 관측을 한 이 내각의 합이 180도와 플러스 마이너스 40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방향밖에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차를 각 내각에 고르게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두 방향밖에 못 썼지만 내각의 합이 180도와 40초밖에 차이가 안 난다면 좋은 성과다라고 판단해서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은 30도 이상 120도 이하로 한다라는 거야. 30도 이하이거나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각이 너무 좁을 수도 있고 각이 너무 넓을 수도 있잖아. 제대로 된 각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30도에서 120도 사이로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두 개의 삼각형으로 계산한 위치의 연결 교차가 0.3m 이하인 경우 평균치로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개의 삼각형으로 계산한 P점의 위치에 대한 연결 교차가 0.3m 이하인 경우 평균치로 결정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말한 두 개의 삼각형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 이 삼각형이 첫 번째, 그리고 이 삼각형이 두 번째. 그래서 총 두 개의 삼각형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된 연결 교차가 0.3m 이하인 경우 평균치로 결정한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갈 거야. 근데 이 강의 끝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우리는 보 1, 보 2, 그리고 보 3에서 P점의 위치를 관측을 해.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얻을 수가 있겠지. 근데 측량이라는 거는 오차를 머금을 수밖에 없어. 그치? 따라서 이렇게 끝자리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날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이 각각의 점에서 P점의 위치를 어떻게 관측을 하는지 그런 문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갖고 와봤어. 문제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점 3개를 줄 거야. 그리고 소구 방위각을 줄 거고. 근데 소구 방위각을 줄지 아니면 내각을 주는 문제도 있고, 문제마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하나만 딱 보고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한다면 응용된 문제들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리고 세 번째 약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약도를 먼저 그려주는 게 좀 좋아. 그래야 문제 푸는데 좀 용이하거든.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도를 그리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몇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은 약도 안 그리고도 풀 수 있는 경지에 오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약도나 이런 거에는 뭐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두진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일단 약도를 어떻게 그리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먼저 XY축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지. 그리고 주어진 기지점의 좌표들을
보는 거야. 첫 번째로 보 1의 위치를 대충 잡아주고, 그리고 보 2의 위치를 잡아줘야 하는데, 보니까 X좌표는 서로 이렇게 달라. 보시다시피 보 2가 X좌표는 더 크지? X좌표가 더 크다는 말은 더 위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Y좌표를 보니까 보 1과 보 2의 Y좌표가 똑같아. 그치? Y좌표가 똑같다는 거는 Y축에 선을 그었을 때 이 선 어딘가에 보 2가 있다 라는 말이니까 대충 이렇게 표시를 해줘. 그리고 이제 보 3의 좌표를 보니까 이번에는 보 2와 보 3의 X좌표가 똑같아. 그리고 Y좌표는 보 3의 Y좌표가 더 크기 때문에 보 2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라는 거야. 따라서 X축에 선을 긋고 이 정도의 보 3이 있다 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는 소구 방위각을 보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기준점에서 P점까지의 방위각을 뜻하는 거거든. 근데 보 1에서 P점까지의 방위각이 54도라 했으니까 한 이 정도 될 거야. 그리고 보 2에서는 145도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로 가겠지. 그리고 보 3에서는 207도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방향이 만나는 이 점이 바로 P점의 위치가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선들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각 내각에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의 값을 넣어줘야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넣어줘야 하냐? 바로 첫 번째 점, 보 1에는 무조건 알파야. 그리고 두 번째 점, 보 2에는 무조건 베타 또는 베타 프라임이다. 그리고 세 번째, 소구점 P에는 무조건 감마 또는 감마 프라임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 1이 있는 이 삼각형이 무조건 첫 번째 삼각형이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이 삼각형은 두 번째 삼각형이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첫 번째 삼각형을 먼저 봐봐. 그리고 보 1에는 무조건 알파라 했으니까 알파를 써주고, 보 2에는 베타라 했으니까 베타를 써줘. 그리고 P점은 감마라 했으니까 감마라고 써주는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삼각형의 내각 배치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을 볼게. 보 2에는 무조건 베타나 베타 프라임이라 했는데 베타는 이미 썼으니까 그럼 베타 프라임이겠지. 그리고 P점에도 무조건 감마나 감마 프라임이라 했으니까 감마는 썼으니까 이제 감마 프라임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 점은 자연스럽게 알파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내각의 배치까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문제를 봤으니까 어디에다가 문제를 푸냐? 바로 이런 교회점 계산부에다가 문제를 풀게 된다라는 거야. 이 교회점 계산부는 내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교회점 계산부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잘라놨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방금 그린 약도를 갖고 왔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그리고 서식지에 보면은 이렇게 약도라고 나오는데 서식지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A에는 그냥 보 1이라 쓰고 B에는 보 2, 그리고 C에는 보 3이라고 쓰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채워줄 건데 이 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졌지. 바로 이 값이잖아. 그래서 그냥 순서에 맞게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A는 보 1, 그리고 B는 보 2, C는 보 3가 된다.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델타 X, 델타 Y라는 게 있잖아. 보 1이 A고 보 2가 B, 그리고 보 3가 C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 점에는 보 2의 X좌표에서 보 1의 X좌표를 빼준 값을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 점에는 보 2의 Y좌표에서 보 1의 Y좌표를 빼준 값을 그대로 써주면 돼.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 계산부를 보면 이제 방위각을 구해줘야겠지. 근데 방위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를 구해야 하니까 이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아크탄젠트 델타 X분의 델타 Y, 우리 아까 델타 X와 델타 Y를 구했잖아.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 1에서 보 2의 세타는 아크탄젠트 1234.56분의 0이 나오는데 분모가 0이니까 당연히 0도가 나오겠지. 따라서 여기다가 0도라고 써준다. 그러면은 A에서 B의 방위각도 0도일까? 0도일 수도 있지만 0도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하냐? 바로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 A점이 있고 이 위에 B점이 있어. 그리고 Y값이 똑같아. 이럴 때 A에서 B의 방위각은 몇 도일까? 아크탄젠트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이때 델타 x는 어떤 값이 나올 거야. 근데 델타 y는 무조건 0이 나오겠지. 같은 값이니까. 그럼 이럴 때 세타는 0도가 나오는데 방위각을 구하려고 봤더니 방위각은 12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는 각도라 그랬어. 근데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방위각은 0도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B에서 A의 방위각도 0도일까? 이 경우도 똑같이 델타 x는 어떤 값이 나오고 델타 y는 0이 나오잖아. 그래서 세타는 0도가 나오는데 그림으로 따져보니까 B점에서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각도를 돌렸더니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B에서 A의 방위각은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 X축이 같은 두 점에서는 방위각이 어떻게 되냐. A에서 B의 방위각은 세타를 구해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분모에 0이 나오고 분자에는 어떤 값이 나와. 근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이니까 공학용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무조건 0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림을 그려서 따져볼게. A에서 12시를 긋고 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보니 그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A에서 B의 방위각은 90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B에서 A의 방위각은 몇 도냐? 12시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돌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온다. 따라서 B에서 A의 방위각은 270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세타가 0도가 났다 해서 무조건 방위각이 0도가 나오는 게 아니야. 세타가 0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판단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이 경우에 A에서 B의 방위각을 구해보려 했더니 보 1에서 12시 선을 긋고 오른쪽으로 각도를 돌려보니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방위각도 0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보 2에서 보 3의 방위각을 구해봐야지. 아크탄젠트 델타 x분의 델타 y를 해보니 이번에는 분모가 0이 나와. 그치? 공학용 계산기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이것도 0도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0도라고 써준다.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 보 2에서 12시를 기준으로 보 3까지의 방위각. 그랬더니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그치? 그러면은 B에서 C의 방위각은 90도가 나온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는 거리 계산을 해주는 건데 거리 계산은 너무 쉽지. 보 1에서 보 2의 거리를 A라고 두고 보 2에서 보 3까지의 거리를 B라고 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델타 X와 델타 Y를 구했으니까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거리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빨리 넘어갈게. 그래서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보면 루트 1234.56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이러면은 뭐 계산기에 할 필요도 없잖아. 제곱에다가 루트에서 벗겨지니까 그냥 1234.56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234.56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B의 거리를 구해야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1002.36 제곱인데 제곱이랑 루트가 벗겨져서 이것도 1002.36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2.36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각을 구해줘야 돼. 우선 알파, 베타, 감마의 내각을 먼저 구해볼게. 근데 여러분들이 보 1에서 P의 방위각을 한번 봐봐.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니까 12시에서 P점까지 오른쪽으로 잰 각도가 나오는데 이 각도가 바로 알파값과 같은 값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치? 따라서 알파는 보 1에서 P까지의 방위각과 같은 값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54도 4분 50초라고 써주면 되고 이제 베타 값을 구해줘야 하는데 보 2에서 P의 방위각을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그림을 한번 보니까 보 2에서 보 1의 방위각에서 보 2에서 P까지의 방위각을 빼주면 베타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알 수가 있어. 따라서 베타는 180도 빼기 145도 12분 56초를 해주면 34도 47분 4초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리고 이때 감마 값은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왜냐? 우리 알파와 베타 값을 구했잖아. 근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다? 바로 180도다. 그럼 감마의 값은 어떻게 구하겠어? 180도에서 알파 베타를 더해준 값을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91도 8분 6초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보면은 문제집에는 이렇게 안 구하고 분명히 보 2에서 P까지의 방위각에서 보 1에서 P점까지의 방위각을 빼서 구한다 라고 나와 있을 거야.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게 직선과 직선 교차점 계산 문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무원 시험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XY좌표를 알고 있는 이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에서 교차되는 한 점, P점이 있어. 그때 이 내각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거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보 1에서 P점까지 방위각은 48도야. 그리고 보 2에서 P점까지의 방위각은 287도라고 이렇게 방위각은 주어져. 그럴 때 각 P를 구하는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수학적 개념인데 이렇게 선이 교차가 됐을 때 이 검은색 내각과 이 빨간색 내각은 서로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방위각이 48도라 그랬고 여기가 287도잖아. 그래서 각각의 선의 끝에다가 이렇게 방위각을 이렇게 써줘.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287도에서 이만큼의 각도를 더했더니 48도가 됐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각도를 더했다면서 왜 각도가 줄어들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어딘가에 360도가 되는 지점, 즉 0도가 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여기는 48도가 아니고 360도를 더한 각 408도가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 각도는 408도에서 287도를 뺀 각과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의 각은 121도가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야. 보 1과 보 2를 이런 식으로 교차를 시켜줘. 그리고 감마를 마주보는 각, 이 부분도 감마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보 1에서 P의 방위각에서 감마값만큼 더해줬더니 보 2에서 P의 방위각이 나왔다라고 알 수가 있잖아.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보 1에서 P의 방위각 더하기 감마는 보 2에서 P의 방위각이 된다. 그럼 감마는 뭐다? 보 2에서 P의 방위각에서 보 1에서 P의 방위각을 빼준 값이다 라는 거지. 이해가 됐지? 문제지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뭐 어렵게 구할 거 있나? 180도에서 알파 베타 더한 값을 그냥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의 내각을 구해줘야겠지. 먼저 알파 프라임의 내각을 한번 구해보자. 알파 프라임의 내각을 구해보려면 당연히 알파 프라임을 갖고 있는 보 3에서 각도를 갖고 놀아야겠지. 그래서 보 3에서 P의 방위각을 먼저 그려줘. 이 각도를 갖고 어떻게 놀아야 알파 프라임을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보 3에서 보 2의 방위각을 빼주면 알파 프라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치? 따라서 알파 프라임은 270도 빼기 207도 44분 23초가 된다.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62도 15분 37초가 된다 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베타 프라임을 구해볼 건데 베타 프라임은 보 2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보 2의 점을 갖고 놀아봐야겠지. 그래서 보 2에서 P점까지의 방위각을 그려보고 어떻게 하면 베타 프라임을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보 2에서 보 3의 방위각을 빼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베타 프라임은 145도 12분 56초에서 90도를 빼주면 돼.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55도 12분 56초가 나온다. 그리고 감마 프라임은 마찬가지로 알파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180도에서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62도 31분 27초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내각을 모두 구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내각까지 다 구했잖아. 그럼 이제 뭘 해줘야 되냐? 바로 그 밑에 서식지, 바로 이 부분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거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렵지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 P점의 X좌표를 알고 싶다면 보 1의 X좌표에서 더하기 L 코사인 세타, 그리고 P점의 Y좌표를 알고 싶을 때는 보 1의 Y좌표 더하기 L 사인 세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L은 우리가 아까 보 1에서 구한다 했으니까 보 1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세타는 보 1에서 P점까지의 방위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 마찬가지로 보 2에서 P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그럴 때도 보 2의 X좌표 더하기 L 코사인 세타, 그리고 보 2의 Y좌표 더하기 L 사인 세타로 구하면 된다 라는 거야. 그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L은 보 2에서 구하기로 했으니까 보 2에서 P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세타는 보 2에서 P점까지의 방위각이다 라는 거야. 따라서 정리를 하면 X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L 코사인 세타고 Y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L 사인 세타라고 외워주면 된다 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공식 증명은 내가 사각망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내가 이 공식을 보고 어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이 바로 L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앞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공식 있지, 이 공식이 바로 L이다. 그리고 코사인 방위각을 뜻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도 L 코사인 방위각. 그리고 Y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은 L 사인 세타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게 뭘까? 우리 방위각은 알고 있으니까 바로 L만 알면 되겠지. 우리가 기지점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지만 이 기지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우리가 이 삼각형의 내각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내각이 이렇게 있고 각각의 거리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을 때 사인 법칙은 사인 내각 A분의 거리 A 사인 B분의 B 그리고 사인 C분의 C가 똑같다 라는 거야.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기만 하면 돼. 따라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한번 구해볼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삼각형을 한번 먼저 볼게. 사인 감마분의 A는 사인 알파분의 보 2에서 P점까지의 거리지, 사인 베타분의 보 1에서 P점까지의 거리와 같다 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의 내각은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바로 보 2에서 P점까지의 거리와 보 1에서 P점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보 1에서 P점까지의 거리는 사인 감마분의 A 곱하기 사인 베타가 되겠지. 우리는 알파, 베타, 감마를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들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 1에서 P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 공식 코사인 세타, 우리 세타 값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지. 54도 4분 50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413.26이 나온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델타 y1을 구하면 L 구하는 공식에서 그냥 코사인을 사인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570.49가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 보 1의 x좌표를 여기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구한 델타 x 413.26을 써준 다음에 이 두 좌표를 더해주면 돼. 그러면은 442,202.93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y좌표를 구해보면 보 1의 y좌표 227,072.14 그리고 델타 y1은 570.49. 그래서 이 두 좌표를 더해주면 227,642.63이 나온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보 1에서 P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이제 보 2에서 P점의 좌표를 구하든 보 3에서 P점의 좌표를 구하든 한 번만 더 구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통상적으로 보 2에서 P점의 좌표를 구할 거기 때문에 나는 한번 거꾸로 보 3에서 P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을 먼저 보겠지. 그리고 이제 내각과 거리를 이용을 해서 사인 법칙을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라는 거야. 보 2에서 P점의 좌표를 구할 분들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놀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보 3에서 P점의 좌표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놀 거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해보면 보 3에서 P점까지의 거리는 사인 감마분의 B 곱하기 사인 베타 프라임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B와 감마 프라임과 베타 프라임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은 바로 L이 된다라고 했어. 그랬기 때문에 뒤에는 코사인 세타가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21.26이 나오고 델타 y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똑같은 공식에서 코사인을 사인으로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31.90이 나온다. 그래서 서식지에 보 3의 x좌표를 먼저 써주고 델타 x 마이너스 821.26을 써준 다음에 이것들을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442,202.97이 나온다. 그리고 보 3의 y좌표를 써주고 그 다음에 델타 y값 마이너스 431.90 이것들을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227,642.60이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보 1에서 구한 x좌표와 보 3에서 구한 x좌표가 큰 숫자까지는 동일해. 그치?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뒤에 두 번째 소수점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 1에서 구한 y좌표와 보 3에서 구한 y좌표 역시 이 앞에 큰 숫자까지는 똑같지만 뒤에 소수점 둘째 자리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평균값을 내주면 된다라는 거야. 보일에서 구한 x좌표와 보3에서 구한 x좌표를 평균값을 내줄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숫자를 계산기에 쓰기에는 좀 너무 숫자가 크지. 쓰다가 다른 숫자를 잘못 누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똑같으니까 뒤에 93과 97의 평균값만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95가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생략했던 그 점들을 붙여주고 그 뒤에 .95를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P점의 X좌표는 442,202.95가 되는 거고, P점의 Y좌표는 똑같이 이렇게 평균을 내줄 건데 이 부분까지는 또 똑같으니까, 그래서 63과 60을 가지고 평균을 내준다. 그러면은 62가 나오고, 그래서 생략을 해줬던 그 좌표를 그대로 써주고 뒤에 62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한 P점의 X좌표와 P점의 Y좌표를 서식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서식지 밑에 보면 또 여기 종선교차, 횡선교차, 연결교차라고 써있는데, 종선교차는 뭐냐면은 보1에서 구한 X좌표와 보3에서 구한 X좌표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보1에서 구한 P점의 좌표에서 보3에서 구한 P점의 X좌표를 빼주면 마이너스 0.04가 나오지. 그리고 횡선교차 역시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보1에서 구한 P점의 Y좌표에서 보3에서 구한 Y좌표를 빼줘. 그러면은 그 차는 0.03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연결교차는 루트 델타 x제곱 더하기 델타 y제곱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종선교차와 횡선교차를 델타 x와 델타 y 값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계산기에 계산을 해보면 0.05m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공차가 0.3이라고 써있지. 이게 뭐냐면은 교회법에서는 이 연결교차가 0.3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거든. 0.3을 넘으면은 이건 오차가 너무 크다라는 판단 하에 계산을 다시 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연결교차를 구한 다음에 0.3을 넘는지 한번 판단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것을 보니까 0.3보다 훨씬 작은 값이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서식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교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기본 문제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교회법을 좀 응용한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를 혼자 스스로 풀 수 있을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오늘 하루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